안녕하십니까. AI 핀테크 석사과정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경근입니다. 어, 저희 과정은요, 아까 설명드린 다른 과정들, AI 전략 경영이라든지 또는 AI 빅데이터 이런 데가 AI 코어나 또는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핀테크 과정이 스페셜리스트, 특별히 어떤 한 파트에 좀 집중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선 성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그 다른 설명회 때는 우리 그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라든지 AI나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거기 접목돼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가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조각 투자 상품들이 출현해가지고 많이 빅히트를 치고 있고 이 시장들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 금융당국도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큰 증권이라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게 입법화되면은 앞으로 이런 분야의 조각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뮤직하우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뮤직하우가 작곡가, 작사가, 가수, 음반 제작가 이런 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저작권을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된 저작권을 이 저작권을 잘 활용을 해서 이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 그걸 여기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2022년 말경에 이 뮤직하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요. 특히 이 반응이 젊은 층들한테 MZ세대에 아주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저작권이 새로운 재테크 대상으로 급부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아깝게도 2022년에 금융당국이 아주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그 투자자 보호, 즉 투자자들이 여기 투자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뮤직하우가 도산됐다 하더라도 그 돈은 날아가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조치, 절연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해놔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 뮤직하우의 혁신성 때문에 당장 그런 제재는 가하지 않았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규제 바깥에서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운영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규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향후에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제도화되고 나면 이와 같은 뮤직하우 같은 조각 투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토큰 증권이라는 게 뭐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즉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입니다. 지금 뭐 NFT 아까 조금 전에 홍승필 교수님도 설명드렸지만 그거와는 좀 다른 구별되는 가상자산과도 구별되는 한마디로 분명한 어떤 그 실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을 일종의 토큰으로 증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각 투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물 자산 그 자체의 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하는 그런 조각 투자가 있고요. 그건 아니고 자산에서 발행한 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지금 앞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거래로서 민법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분야는 어떤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월 달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증권의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지분, 채무, 파생결합, 정권 이런 것은 상당히 정형적인 증권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수익증권이라든지 투자계약증권은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가 이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상당히 큰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증권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발행 형태별로 보면 실물 증권이 있고 전자증권이 있고 토큰 증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증서에 기재하는 실물증권과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하는 전자증권 이것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토큰증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 형태, 즉 그릇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조각 투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이 합법화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법률화돼서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게 곧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 있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양한 유무형 자산의 수익 청구권 이게 손쉽게 증권화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불특정 다수들 사이에 토큰 증권으로 거래가 되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주식 그러면 상장 주식 중심으로 이렇게 뭐 그 거래되는 그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옵니다. 이 비정형 증권. 그래서 다양한 소규모 장외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또 이러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분산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 이런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변조 위험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상자산이나 NFT에 비교하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자 가치가 확실히 존재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이나 변동성이 낮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토큰 증권 시장이 2030년대는 367조로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보고서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 일부를 컷앤페이스트한 건데요. 현재 2024년에 약 34조에 이르는 시장인데 2030년에 빠르게 증가해서 367조까지 이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들은 여러 형태, 비금융 자산, 주식, 부동산, 뭐 펀드, 채권 등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시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주요 증권사들은 그 토큰 증권 시장에 앞다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STO 개발, 또 KB증권도 STO 플랫폼 개발, 대신증권은 지금 부동산 STO 플랫폼 이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사코리아를 300억 원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등등의 이에도요 그 미래에셋이라든지 또는 뭐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서 또 이미 이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큰 증권은 앞으로 향후에 그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토큰 증권을 하는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창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실제로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 블록이 공차 찻집 있죠. 여기 물레점을 투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자자가 이 매장을 같이 매장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한두 사람이지만 마치 그 LP처럼 여기 이제 자본을 조달하면 그래서 나타나는 수익을 같이 나눠가는 구조. 이것을 토큰화를 이런 사업도 토큰화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 토큰 증권으로 한다든지 또 재생에너지 사업을 토큰 증권 사업자들에게 유동화한다든지 웹툰, 영화, 드라마, 게임 이런 IP 인텔렉츄얼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토큰 증권화가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술품 경매, 탄소 배출권 한우 이렇게 세상에 전부 다 없던 투자들이거든요. 이런 걸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향후 토큰 증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서두가 말이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AI 전문대학원이 토큰 증권을 이용한 조각 투자 사업에 산실이 될 것이다. 우선 아까도 다른 교수님들 많이 설명드렸지만 블록체인 이게 이제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습득을 할 거고요. 또 자본시장법, 전자금융법. 아까 뮤직하우가 자본시장법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법률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아까 프랭클린 유니버시티 다 소개를 들으셨는데 이런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학 이론과 실무를
접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프로젝트,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핀테크 지원센터하고는 MOU를 체결하고 아주 각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제정 이전이라도 토큰 증권 개발 추진하려는 의사들이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학교가 도와줘서 핀테크 지원센터와 긴밀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전체적으로 융합과학을 추진하는 그런 학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강, 발표, 토론, 독서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학교만큼 더 나은 학교가 없을 것이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가 핀테크 과정에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보시면 경영학 공통 과목, 통계, 디지털 금융, 핀테크 창업 사업 전략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골고루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그 경영학 이론, 또 핀테크 창업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쭉 나열한 것들은 지난 학기에 우리 작년 1년 반 사이에 지난 과정 졸업생들이 들었던 과목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블록체인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전략이라든지 디지털 뱅킹, 금융 분야별 동향, 미래 전략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AI 핀테크 석사 과정의 주요 특징이 뭐냐? 우선 금융 현장과 IT 기술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기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건 기본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은행, 증권 등 금융 분야 또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 이런 걸 개발해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 프로젝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목표로 해서 이 분야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이 토큰 증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과정을 좀 모디파이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이 분야의 창업이라든지 또는 이 분야의 업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정을 진지하게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졸업생들이 우리 AI 핀테크 졸업생들이 만든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또 네트워크도 지금 계속 재학생과 또 이 졸업생들 사이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스위스 우리 프랭클린 대학을 설명을 했는데 복수학이 출력하는 그 대학이 스위스에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핀테크 랭킹을 전 세계적으로 도시별로 이렇게 했는데 쭈리히가 있고 제네바가 있고 이렇게 혁신적인 이런 뭐랄까요 기풍을 가진 혁신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진 그런 도시들이 바로 스위스에 있는 거죠. 이렇게 스위스의 이런 혁신적인 뭐랄까요 그 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랭클린 유니버시티가 자리 잡은 루가노 시티, 이 루가노 시티의 블록체인을 일종의 그 현지 통화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혁신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테더 이런 것을 결제 순으로 채택한 건 오래전 일이고 또 그 오는 12월부터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세금까지도 납부하는 걸 시행할 정도로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지난 여름에 부트캠프 갔을 적에도 그때 테마를 블록체인으로 했는데 우리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디지털 핀테크 과정은요, 디지털 금융센터라고 하는 이 센터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든 일종의 센터인데 저와 그 전중원 에듀해시 대표가 공동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교수님들 소개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질문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